자, 오늘은 세 번째 차시인 페이지 21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순열과 조합, 즉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원순열을 배웠어요. 자, 원순열. 원순열은 몬타게 배열하거나 색칠하기나 다각형 배열 같은 것들인데, 원순열은 n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는 n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런데 n명의 학생을 원형의 탁자에 배열할 때는 이렇게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어서 n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면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은 중복순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긴 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n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게 n자리라고 합시다. n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n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n존류 중에서 또 n가지. 계속 모두 다 n가지의 숫자들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n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에 같은 숫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n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만약 혹시 r개였어요. 그러면 r개만은 r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하면 n의 몇 제곱이 될까요? n의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예요. 중복 허용해서 그래서 n 파이 r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우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오늘 배우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진열을 해요. 그런데 상품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할지.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반이 이렇게 똑같은 햇반이 3개가 있을 수 있죠. AAA라 할까요? 그 다음에 컵라면이 2개. 컵라면 삼각형 모양으로 할까요? 컵라면은 B라고 할게요. 컵라면이 B,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열할 때는 같은 것이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나열하는 거는 상황이 똑같을까요? 서로 다른 것을 나열할 때하고 상황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햇반이 3개였으니까 A가 3개.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 컵라면이었죠. 컵라면이 2개였으면 B가 2개. 이것을 나열하는 순열의 수. 이런 것을 순열의 경우의 수, 순열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5개의 수를 나열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가 좀 꺼림칙해요. 그래서 5팩토리얼일까? 5팩토리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꺼림칙해요. 자,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생각 얘기를 볼게요. 불고기 삼각김밥 2개. 참치 마요 삼각김밥 1개를 진열대 옆으로 나란히 나열한다, 배열한다. 순열이죠.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고기 삼각김밥을 그냥 AA로 놓을게요. AA. 그 다음 치킨 마요 삼각김밥. 맛있겠네요. 주먹밥도 맛있지만 삼각김밥도 맛있죠. B라고 놓을게요. 그럼 A, B를 나열하는 경우는 뭐뭐 있어요? 그냥 A, B 이렇게 있죠. 또 뭐가 있어요? B가 가운데 올 수도 있겠죠? 삼각김밥이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앞에 없었겠죠. B, A, A. 그럼 이렇게 경우들을 다 따져봤더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왜 세 가지가 나왔을까요? 잘 생각해 볼까요? 자, 3개의 A야 2개의 B를 일렬로 배열한다 하자. 그때 이 B를 A1, B, A2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B는 그냥 그대로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자, 아래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생각 얘기를 먼저 할게요. A1, A2, B라고 놓으면 여기서 A1, A2가 되겠죠. 여기서 A1, A2가 되겠죠. 여기는 A1, A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A1, A2가 A1, A2, A1, A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가 A1과 A2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A1과 A2가 그리고 여기에서 A1과 A2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A1과 A2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1, A2, B를 나열할 때는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나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 없인 건 A1, A2, B 중에 아무나 없이 있어서 세 가지. 여기는 나머지 두 개 중에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중에 오겠죠. 여기 자리는. 그래서 두 가지. 여기 마지막에는 두 개의 문자가 왔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가 와서 3 곱하기 2는 6가지예요. 답은 세 가지 나와야 되는데 왜 6가지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실제로 A1, A2는 A1, A2가 아니죠. 실제로는 A예요. 그래서 A1, A2가 자리를 바꾸는 것을 바꾸었을 때도 같은데 자리를 바꾸는 때는 같은데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A1, A2를 같다고 놓아버리면 여기 안에서 이거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어때요? 2배로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여기도. 그래서 실제로는 이 6가지가 아니라 A1, A2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만큼 즉 2팩토리얼을 할 수 있겠죠. 2. 이건 2예요.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걸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햇반이 3개예요. 햇반. 컵라면이 우리가 먹고 싶은 컵라면이 2개예요. 이것을 나열하는데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그냥 5개의 상품을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얘를 A1, A2, A3, B1, B2라고 놓고 나열해버리면 여기 어떻게 쭈루루 나열이 되겠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햇반을 먼저 A1이 여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B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A3가 있고 그 다음에 B2가 있고 뭐 A2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A1은 다 뭐예요? A잖아요. A3도 A고 A2도 A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A1끼리 A1, A3, A2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이 뻥튀기 돼서 고배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A1, A2, A3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컵라면 B1과 B2는 이게 순서를 더 바꿔주는 경우까지 다 헤아려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버렸는데 이 5팩토리얼 안에는 B1, B2는 솔직히 순서를 바꿔도 똑같죠. 왜냐하면 B1, B2는 솔직히 모두 다 B예요. 그냥 컵라면일 뿐이죠. 그래서 즉 둘이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만큼 뻥튀기에서 고배진 상태로 경우의 수를 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레어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한 값은 이 값이 돼요. 자, 그러면 훨씬 더 값이 더 줄어든 값으로 나오겠죠. 5팩토리얼이 아니라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눈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3개의 A와
두 개의 B를 일렬로 배열한다 하자. 이때 세 개의 A를 A1, A2, A1, A2, A3로 나타내고 푸는 방법이 두 개의 B를 B1, B2로 구별한다고 한다면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는데 이 5팩토리얼 중에서 A1, A2, A3가 순서를 바꾸는 3팩토리까지와 B1, B2 순서를 바꾸는 2팩토리얼까지는 모두 같은 것이잖아요. 결국 B1과 B2는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없어요. 2팩토리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B이기 때문에. 얘도 B, 얘도 B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A1, A2, A3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일 수니까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것 같아서 3팩토리얼인데 이 3팩토리얼도 사실은 이것들이 순서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이 3팩토리얼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은 실제로 경리수를 뻥튀기해서 계산이 되어버린 거니까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각각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3개의 A와 2개의 B를 일렬로 배열한 순열의 수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지금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햇반과 컵라면으로 그리고 이제는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2번 풀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가 되죠? 네,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함을 답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것이 세 번째죠. 우리가 배우는 순열, 원순열. 첫 번째 동그라미 1, 두 번째 동그라미 2는 중복순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예요.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혹시 P개, Q개, 땡땡땡 Z개씩 있을 때 이를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N팩토리얼이 아니라 N팩토리얼을 P팩토리얼, Q팩토리얼, Z팩토리얼로 각각 나눠줘야 된다. 자,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락에 걸렸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보기 보세요. 7개의 숫자 7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7개의 숫자가 있는데 1, 1, 2, 2, 3, 3, 3이네요. 일곱 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지금 7팩토리얼인데 이게 7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7팩토리얼인데 똑같은 문자들이 몇 개씩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1이 2개, 2가 2개, 3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2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210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 1번 한번 봐봅시다. statistics. 지금 통계라는 뜻의 영어 단어죠. statistic스에 포함된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두 사용해서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문자죠?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요. 10개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순열의 수예요. 경우의 수인데 순서대로 나열하죠. 그러면 일단 10자리 자연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10팩토리얼인 건 확실한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문자가 있어요. S가 몇 개 있나 볼까요? 일단 S가 3개 있네요.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눠주겠죠. 이 S들은 우리가 그냥 일렬로 나열할 때는 S1, S2, S3로 보고 나열했기 때문에 10팩토리얼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 뻥튀기 돼서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S가 자리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리를 바꾸는 3팩토리얼 나눠주고, 그 다음 또 똑같은 문자 있나 볼까요? 지금 보니까 T가 같은 문자죠. 그럼 여기도 또 3팩토리얼 나눠주겠네요. T도 3개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자가 있는가 보세요. I가 있네요. I. 자, 지금 보니까 I가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I가 2개이기 때문에 I는 2개이니까 이 I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바꿔서 돼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10팩토리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줘요. 그러면 답을 계산이 될 수 있겠죠.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 값이에요. 계산은 여러분이 이제 다 할 수 있겠지만 10팩토리얼은 10부터 9, 8, 7, 6, 5, 4, 3, 2, 2를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교 대신 가운데 점을 찍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점을. 그 다음 3팩토리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3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그냥 3 곱하기 2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3팩토리얼은 또 3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2까지만 쓸게요.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인데 그냥 2만 쓸게요. 그래서 약분을 적절히 해주면 되는데 3 곱하기 2하고 이거 3 곱하기 2 하나 없앨까요? 6 하나 없애고 3 곱하기 2 없앨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2하고 또 4를 없애면 여기가 여기서 2가 남겠네요. 그러면 모두 다 계산해 볼까요? 자, 가장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10을 만드세요. 5하고 2가 있잖아요. 5, 2, 10. 또 여기 10 있잖아요. 10. 그 다음 여기 9, 8, 7을 곱해요. 9, 8, 7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504네요. 504. 그래서 답은 50400 이렇게 답을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이제 좀 빨리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리 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또 다른 문제네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를 나열하는 거죠. 같은 종류의 문자가 들어있는 문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뭐냐면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의 경우의 수, 최단 거리 경우수.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부터는 지금 예제 1번부터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같이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지금 도로는 직사각형 모양 도로망인데 격자 무늬로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은 없는 거죠,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가 나왔네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그냥 대각선으로 가면 되죠. 대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 대각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각선을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대각선을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든지. 그러면 항상 가는 방향은 최단 거리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세로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이 두 가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하고 이런 방향만. 그래서 가로로 가는 방향하고 세로로 가는 방향이 항상 결정되어 있어요. A 밑에서 B로 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로 방향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가로로 가는 방향 우리가 A라고 지정을 하고 세로로 가는 방향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 B라고 지정해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는 최소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가로는 이렇게 보세요. 만약 이렇게 갔다고 해봐요. 그럼 A가 A 가고 그 다음 B 갔단 말이잖아요. A 가고 B 갔단 말이에요. 물론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예를 나와 있는 것을 볼까요? 이렇게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A 가고 그 다음에 B
A, B를 갔으니까 이걸 나열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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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였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 아주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들이 총 몇 가지인가를 알고 싶으면 이 땅 가로 방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A가? A가 지금 4개잖아요. 그래서 A가 4개. B가 항상 2개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A는 4개, B는 2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A가 4개, B가 2개를 나열하는 순열의 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총 6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제 가장 빨리 계산을 하면 6팩토리얼 속에 4팩토리얼 포함되어 있으니까 6 곱하기 5가 분자에 남고 분모에는 2팩토리얼 2가 남아서 약분하면 3, 5, 15 이렇게 계산이 빨리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하니까 문제 2번도 빨리 해봅시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집에서 은행까지 가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집에서 은행까지 가요. 집에서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이. 집에서 은행. 그럼 집이 여기 출발점이고 은행이 이쪽이니까 내려가야 돼요. 그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 대각선이. 그럼 격자무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로 내려가는 세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야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최단 거리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가는 거, 세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A라고 놓고 B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데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 이렇게 같다고. 그럼 A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가로 방향이 5번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세로 방향은요. B, B, B. 3번 존재하네요. 그러면 총 이 가로와 세로 방향을 나열하는 것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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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 둘, 셋, 넷, 5개와 그 다음 B 3개를 나열하는, 인별하는 순열의 수인데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의 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5개 더하기 3개니까 8개죠. 그럼 8팩토리얼.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겠죠. 이 A들은 5개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없어요. B는 또 서로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순서를 바꾼 것까지 생각해서 8팩토리얼에는 뻥튀기 된 경우의 수가 지금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계산하면 여기도 또 쉽게 하세요, 여러분. 8, 7, 6까지 가지고 가고 5팩토리얼은 사라졌으니까 3팩토리가 3 곱하기 2죠. 그러면 6하고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8, 7에 56 이렇게 계산이 간단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도서관을 들렸다 갈 때 이게 꿀팁이죠. 아주 강력한 조건.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지금 모두 다 최단거리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도서관을 들렸다 가요. 자, 그럼 여기 문제는 좀 이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도서관을 반드시 거쳐요. 집에서 출발해서 은행까지 가야 돼요. 도서관에 뭐 책이 있나 보죠? 책을 하나 더 책이 꼭 빌려야 될 책이 있어서 대여해야 될 책을 빌리고 그 다음에 은행을 들려서 목적지 은행에서 일을 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가려면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최단거리 가능한 최단거리를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런 격자무늬로 이 가능한 길들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우체국까지 갈 때는 이 나머지 길들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은 최단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길. 자, 그래서 이 길과 여기 빗금친 이 부분을 영역을 지나서만 가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기는 A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죠. 그 다음 B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A 3개하고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겠네요. 자, 잠깐만요. 또 락에 걸렸네요. 조금 줄였다가 해볼까요? 좀 날려보고. 잘 안되네요. 그럼 옆에다 써야 되나? 자,
자, AAA하고 그 다음에 B, 자, AAA하고 그 다음에 B. 그다음 여기는 A가 2개, 아래쪽 도서관에서 은행까지는 A가 2개, B가 3개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또 해봅시다, 이제. 자, A가 3개니까 B가 2개니까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겠죠? 그 다음 도서관에서 은행까지는 A가 2개, B가 하나니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누겠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산은 30이 나오겠죠? 30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계속 락에 걸려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A가 여기는 3개.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는 30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